영숙 씨, 저는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말을 다시 듣고 싶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에 실버타운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데 이 풍경을 함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문득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 1년은 그저 멍하니 지나갔고 2년째부터는 아이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셋째 딸 지연이가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까요?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 푸른솔 실버타운에 입주한 게 3년 전입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 낯선 사람들 속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8시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오후엔 이 벤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후엔 방으로 돌아와 TV를 보다 9시면 잠자리에 들었고요. 주말엔 아이들이 번갈아 찾아왔지만 1시간 정도 얘기하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머리에 잘 다려진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남자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웃는 얼굴이 참 온화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제 옆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슬쩍 보니 악보였습니다. 한참을 악보를 들여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 곡은 알고 있었죠. 그분의 흥얼거림이 너무 정확해서 귀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혹시 방해가 됐나요? 그분이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소리를 낸 걸 알아채셨으니? 그냥 남편이 좋아했던 곡이라서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남편 얘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좋은 취향을 가지신 분이셨네요.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말한 걸 알아채셨는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다시 악보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분이 일어나 가볍게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 제게 좋은 하루를 기원해 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말에 이러는 내가 한심하네.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습관적으로 정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그분이 앉았던 옆 벤치를 힐끗 보게 되더군요. 설마 또 오시려나?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그분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연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 손에는 여전히 악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혹시 매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나요? 어제도 같은 자리에 계셔서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저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올 생각이거든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악보를 펼치셨습니다.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왜인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박영숙. 정신 차려.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마. 저는 책장을 넘기며 애써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오후 3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매일 오후 3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으셨죠. 처음 며칠은 악보만 보시더니 나흘째부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뭘 읽고 계세요? 박완서 작가 소설입니다. 아, 좋은 작가시죠? 저도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책이죠. 대화는 항상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짧게 답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악보는 무슨 곡인가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 게 처음이었거든요. 쇼팽의 녹턴입니다. 다음 주 실버타운 음악회에서 연주하기로 해서요. 피아노를 치시나 봐요. 네. 평생 음악 교사로 살았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피아노가 유일한 친구더라고요. 그러시군요. 혹시 음악회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제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지? 우린 그냥 같은 벤치에 앉는 사이잖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음악회 당일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가서 그분에게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후 7시가 되자 발이 저절로 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별 의미 없어. 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여러 어르신들이 차례로 올라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환호하며 즐거워했는데 저만 혼자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안 올 걸 그랬나?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2번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최인호. 그제야 그분의 성함을 알았습니다. 무대 위로 그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신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시더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음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듣던 클래식 음악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손잡고 음악회에 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구나. 연주가 끝났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이 인사를 하며 객석을 둘러보시다가 맨 뒷자리에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마치 제가 온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67년을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 아니,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감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주치면 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서 도망친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박영숙, 정신 차려. 당신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분의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올까? 안 올까? 정확히 3시, 어제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 연주를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훨씬 더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감사의 표시오. 그분이 코스모스 꽃다발을 건네셨습니다. 아, 이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감사 인사입니다. 정원에 핀 걸 따온 거라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씨, 그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장님께 물어보셨나 봅니다. 네,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또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매일 올게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돌아와 코스모스를 물병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으로 달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최인호 님, 작게 중얼거려 봤습니다. 그 이름이 입안에서 낯설면서도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후 3시는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생각하게 되었고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 카디건이 나을까 아니면 이 블라우스가. 거울 앞에서 머리도 여러 번 빗어보고 립스틱도 살짝 발라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티 나려나. 결국 자연스러운 게 최고라며 평소 차림으로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럼 오늘은 벤치 말고 정원을 걸어볼까요? 제 심장이 또 쿵 하고 뛰었습니다. 산책, 함께? 좋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정원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옆에서 함께 걷는 이노 씨의 발소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이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냥 묵묵히 가장 노릇을 했죠. 행복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행복했나?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애들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사랑은요? 사랑?
남편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설렜어요. 맞선으로 만났는데 첫눈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결혼하고 첫 몇 년은 좋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애를 낳고 살림에 쫓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냥 익숙한 사람. 대화보다는 침묵이 편한 사람. 외롭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이노 씨를 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어요. 이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노 씨도요? 네. 아내와는 연애 결혼이었어요. 정말 사랑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이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 곁을 지켰죠. 하지만 솔직히 마지막 몇 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드셨겠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들이 이노 씨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후회 없이 살자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느끼고 싶은 감정은 솔직하게 느끼자고. 저는 이노 씨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영숙 씨, 이노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떠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귀에 걸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어느새 2시간씩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노 씨는 음악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던데.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 보람 있었어요. 특히 합창대회 때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노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숙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요? 저는 그냥 주부였어요. 그냥 주부라니요. 주부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인데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노 씨의 말에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그냥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요. 어느 날은 실버타운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에 함께 갔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노 씨가 신이 나서 상추를 가리켰습니다. 이노 씨가 키우신 거예요? 네. 심심할 때 여기 와서 흙 만지작거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텃밭을 가꿨어요. 그래요. 그럼 함께 가꿔볼까요? 네, 이 텃밭 꽤 넓거든요. 혼자 하기엔 힘들었는데
영숙 씨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꿨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숙 씨, 여기 고추 좀 보세요.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 이쁘네요. 따서 나눠 먹어야겠어요. 좋죠. 오늘 저녁에 제 방으로 오실래요? 제가 고추장아찌 담그는 법을 알거든요. 이노 씨 방에요? 아,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갈게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노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노 씨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이노 씨가 따뜻한 녹차를 건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딴 고추와 여러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고추를 씻고 물기를 닦고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부딪힐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숙 씨, 손이 참 예쁘시네요. 이 나이에 무슨 예쁜 손이에요. 아니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잖아요. 저는 그런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손을 빼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노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온화한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영숙 씨, 네, 저와 계속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노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 좋아하는 음식, 꿈꿨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올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딸 지연이가 실버타운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주일 빨리 오는 거라 조금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후 2시 지연이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바빠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고 왔니? 네. 빨리 올라가요. 지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지연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실버타운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207호 박영숙 씨와 304호 최인호 씨, 요즘 매일 붙어 다니시던데요? 아, 맞아요. 정원에서 항상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머, 저번에 손잡고 걷는 것도 봤어요. 그 나이에도 사랑이 있나 봐요. 히읗히읗.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고작 5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랑? 지연아, 오해야.
우린 그냥 그냥 손까지 잡고 다니면서 그냥이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까지 하셨어요. 따님, 어머님이 요즘 남자분이랑 가까이 지내시던데 괜찮으시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 창피한 줄 아세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뭐가 너무해요? 제가 너무해요. 엄마가 너무해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지연아, 인호 씨는 좋은 분이야. 우린 엄마, 지연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지내셔야죠. 아빠 생각하면서 손주들 보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왜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하지만 난 평생을 참고 살았어.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너희 아빠와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지.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신 건 좋아요. 근데 꼭 남자가 있어야 행복하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 주위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오빠랑 언니는 뭐라고 하겠어요? 친척들은요? 다들 수군거릴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랑은 거리 두세요. 안 그러면 엄마를 다른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라고? 여기 있으면 계속 그 남자 만날 거잖아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지 마.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저녁 인호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함께 하실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식사도 거르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나이에 연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싶으세요? 맞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67세의 과부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난 너무 외로워. 인호 씨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죄가 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정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저예요.
이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갔다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이노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이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님이 오셨죠? 어떻게 아세요? 로비에서 봤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더라고요. 미안해요.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딸이,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린대요. 그게 중요한가요? 네, 남들 시선이 영숙 씨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 문 열어주세요. 제발.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꽝스러워요. 누가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이노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노 씨, 네, 저도 좋아요. 이노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근데, 무서워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딸한테 미움받을까봐. 문 밖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석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식사는 직원에게 부탁해서 방으로 배달받았고 정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던 길, 함께 앉았던 벤치, 함께 가꾸던 텃밭.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이노 씨는 뭐하고 계실까? 휴대폰을 열었다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영숙 씨, 김순자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셨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일주일째 방에만 계신다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원장님이 방으로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숙 씨, 최인호 씨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소란이라니요. 두 분이 뭘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숙 씨, 저 실버타운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봤죠. 네,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잃고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달라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으시죠. 영숙 씨, 당신은 후자예요. 원장님, 한 달 전 영숙 씨와 지금 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요.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따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럴까요?
영숙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의 눈치 보느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최인호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오래 지켜봤는데 영숙 씨를 진심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알아요. 그럼 왜 피하세요?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행복해지는 게 무서워요. 또 잃어버릴까봐. 원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영숙 씨,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거부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참, 최인호 씨가 매일 정원에 나가세요. 영숙 씨를 기다리는 것 같던데.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원장님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50분. 가볼까? 말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고 오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3시 5분. 떨리는 마음으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호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홀로 제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의 환한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든 거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인호 씨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 씨, 인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 씨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발이 저절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여기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가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인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영숙 씨 입장을 이해해요. 따님도 걱정되시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시고, 인호 씨, 근데 저는요, 인호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숙 씨 없는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면서. 근데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인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생각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맛있는 거 먹어도 나눌 사람이 없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곳 실버타운에 들어왔어요. 사람들 속에서 지내면 덜 외롭겠지 싶어서요. 근데요? 여전히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영숙 씨를 만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벤치에서 영숙 씨를 봤을 때 왜인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조용히 책 읽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랬군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싶었죠. 인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네, 저는 영숙 씨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랑, 안다고? 67살에 처음 하는 고백이에요.
부끄럽지만 진심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웃음이 나오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인호 씨,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늙은이가 철도 없이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할 거예요. 따님도 반대하시고 주변에서도 수근거리겠죠. 인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남은 시간을 얼마가 됐든 영숙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저와 함께 용기 내 보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호 씨, 저도 좋아요. 인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인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영숙 씨, 하지만 무서워요. 딸이 저를 미워할까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제가 함께 있을게요. 인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영숙 씨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인호 씨의 품에 안긴 채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멀찌감치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소 짓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영숙 씨, 네, 이제 함께 걸을까요? 인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원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인호 씨의 숨소리.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67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딸은 이해해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그날 이후 저와 인호 씨는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우리도 힘이 나네요. 저도 용기 내서 혼자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야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오빠와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새 남매가 제 방에 들어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최인호 씨와의 관계 말입니다. 너희도 반대하려고 온 거니? 둘째 딸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친척들한테 연락이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무슨 연락? 너희 엄마 재혼하신다며. 나이 들어서도 철이 없으시네 이런 얘기들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하지만 주변에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붙어 다니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민수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다른 실버타운 팸플릿이었습니다. 이건
뭐니? 부산에 있는 실버타운이에요. 시설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나를 거기로 보내려는 거니? 엄마 여기 있으면 계속 최인호 씨 만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내 삶을 감옥으로 만들려는 거니? 엄마,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저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후회는 내가 할게. 너희가 왜 결정해? 엄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미안하구나. 미안하시면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그건 안 돼. 왜요? 인호 씨가 없으면 난 다시 혼자야. 그 외로움을 너희는 몰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주말에 한 번 보는 게 뭐가 중요하니? 매일 혼자 지내는 시간을 너희가 채워줄 수 있어? 세 남매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 선택하세요. 우리 아니면 그 남자. 뭐라고? 계속 그 남자 만나실 거면 우린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손주들도 안 데리고 올 거고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지연아, 너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엄마가 정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 과 인호 씨 중에 선택하라고? 시간을 줘.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답 주세요. 세 남매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날 저녁 인호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래요. 자기들이랑 인호 씨 중에. 인호 씨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 자녀분들을 선택하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영숙 씨가 자식들과 멀어지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 괜찮다니까요. 인호 씨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어려운 사이였어요. 나이도 많고 주변 여건도 안 좋고. 인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 씨, 인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인호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떡해요. 인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싫어요. 이렇게 끝나기 싫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인호 씨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멈춰 있는 손목시계, 옛날 사진들, 편지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손목시계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처럼 내 인생도 멈춰버린 건가? 문득 인호 씨와 함께 걷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따뜻하게 손 잡아주던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목소리. 내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었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주변 시선을 위해.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영숙 씨, 최인호 씨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이틀째 식사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세요.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노 씨 방 앞에서 원장님과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노 씨, 이노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영숙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문 열어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이노 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이노 씨, 달려가서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영숙 씨,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미안해요. 힘이 안 나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이노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응급실 대기실. 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탈진 증세예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정말요? 네, 다만 다만요.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고 저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노 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노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영숙 씨, 네, 저예요. 왜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제가 이노 씨를 이렇게 만들었는걸요. 아니에요. 제가 약했던 거예요. 이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자녀분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싫어요. 네, 안 가요. 이노 씨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노 씨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제가 설득할게요. 아이들도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만약 이해 못하시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노 씨를 선택할래요. 이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 씨,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없었어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존재했지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어요. 영숙 씨, 이노 씨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나로 존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노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연락했나 봅니다. 오빠와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이가 저와 이노 씨의 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저는 일어나 세 자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난 이노 씨를 선택할 거야.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 이건 내 인생이거든.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보다 저 남자가 더 중요하세요? 중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지연아.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럼. 하지만 너희도 이제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이 있잖니. 너희 인생을 살고 있고. 세 자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지. 근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정작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완벽했지만 엄마의 동반자는 아니었어. 우린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어. 엄마,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기 싫었는데. 근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인호 씨를 봤습니다. 인호 씨와 함께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대화하고 웃고 때론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중해. 이게 진짜 관계라는 느낌이 들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는 인호 씨를 놓치는 게 더 클 것 같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근데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수진아, 지연이가 팔짱을 끼고 인호 씨를 봤습니다. 최인호 씨, 인호 씨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엄마를 울리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연이가 한참을 인호 씨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엄마 울지 마세요. 창피하게. 지연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최인호 씨도 우리 가족 모임에 참석하셔야 해요. 정말?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세요. 숨어서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엄마가 선택하신 분이니 우리도 인정할게요. 수진이 인호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숙의 둘째 딸 수진입니다. 인호 씨가 당황한 얼굴로 손을 잡았습니다. 최인호입니다. 영숙 씨를, 아니,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까지는 아니고요. 편하게 영숙 씨라고 부르세요. 우린 그냥 엄마의 동반자 정도로 생각할게요. 저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해 줄 줄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연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뭘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뭔데? 행복하세요. 엄마.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일주일 후 실버타운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입주민들과 가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무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 앉은 인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용기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7호 박영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이곳에 들어왔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노 씨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준 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고 자식들도 반대했고 저 자신도 의심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행복해질 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인호 씨, 이노 씨가 일어났습니다. 제 곁으로 와주시겠어요? 이노 씨가 통로를 걸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두 사람 응원해 주세요. 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에서 지연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함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숙 씨. 고마워요, 이노 씨.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정말 멋지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인연 만나고 싶네요. 원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두 분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녀들도 실버타운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소복이 내려 있었습니다. 새해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숙 씨. 이노 씨가 따뜻한 떡국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노 씨, 이걸 언제?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첫날부터 함께 떡국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 새해 소원 있으세요? 글쎄요. 다 이룬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이노 씨와 함께 있잖아요. 이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영숙 씨, 산책 나갈까요? 눈 오는 정원이 예쁠 것 같은데. 좋아요.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새해 첫날부터 이런 선물을 받다니. 우리는 천천히 정원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밭에 찍혔습니다. 두 줄의 발자국. 나란히
영숙 씨, 네, 지난 몇 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주실 거죠? 저는 이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 모든 게 시작된 곳, 기억나세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물론이죠. 영숙 씨가 책을 읽고 계셨는데, 말 걸기가 얼마나 떨렸는지. 저도 긴장했어요. 낯선 남자분이 옆에 앉으시니까 지금은요? 편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이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 씨,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결혼은 안 해도 함께 살면 어떨까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함께 산다고요? 네. 물론 법적인 혼인은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저녁엔 함께 TV 보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 사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좋아요. 정말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각자의 공간은 유지해요. 완전히 붙어 사는 건 아니고 옆방을 쓰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아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이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라면 어떤 형태든 좋아요. 눈이 우리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노 씨, 네. 사랑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말. 이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영숙 씨. 우리는 눈 내리는 정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2월 어느 토요일 지연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이들 왔네. 7살 손녀 서연이와 5살 손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최할아버지는요? 응, 저기 계시네. 이노 씨가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최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가자 이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준호 왔구나. 지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다 이노 씨 덕분이야. 엄마 처음엔 정말 반대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잘하신 것 같아요. 최인호 씨가 엄마를 정말 아껴주시는 게 보여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이해해줘서, 내 편이 돼줘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정원에서 이노 씨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벚꽃. 영숙 씨, 우리가 심은 상추 좀 보세요. 정말 잘 자랐어요. 정말 이쁘네요. 오늘 저녁에 쌈 싸 먹어요. 좋아요. 우리는 텃밭에서 상추를 땄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영숙 씨, 네,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저도요. 이노 씨가 흙 묻은 손으로 제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 이노 씨, 손에 흙 묻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나이 같은 건 잊은 채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노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분 물건이에요? 네. 멈춰있던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 시계 남편이 평생 차고 다녔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멈춰버렸죠. 그러셨군요. 저는 시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노 씨, 제가 이노 씨를 만나는 게 남편한테 미안한 일일까요? 영숙 씨,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요? 이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남편분도 원하실 거예요. 영숙 씨가 행복하시길.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시계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똑딱, 똑딱. 움직여요. 정말요? 네.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다시 태엽이 감겼는지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해해줘서. 이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영숙 씨. 네. 저는 시계를 제 손목에 찼습니다. 똑딱, 똑딱.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도 4월 어느 화창한 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숙 씨, 산책 나가요. 네. 우리는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영숙 씨, 저기 좀 보세요. 이노 씨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 가볼까요? 좋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 아래서. 영숙 씨, 기억나세요? 여기서 처음. 당연히 기억하죠.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는걸요. 저도요. 우리는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모르죠. 모른다니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노 씨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당연하죠. 벚꽃잎이 우리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벚꽃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나란히.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1년 후 원장님이 실버타운 소식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207호 박영숙 어르신과 304호 최인호 어르신. 두 분은 지금도 매일 오후 3시 정원 벤치에서 만나십니다.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십니다.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나이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의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실버타운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 중심에 두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오늘도 두 분은 벚꽃길을 걷고 계십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